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오늘부터 쪽집게 백선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문제씩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매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몇 개인가 보다는 기역, 미연 밑에 보기를 주게 되고 작년에 무려 16문제가 이런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역,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을 제고한다 X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 X.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가태료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 국토부령이고요.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이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제기사항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 리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 맞죠? 자격정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2개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2020년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기출문제인데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1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요.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은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했는데 틀렸네요.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의뢰, 보수, 업 3가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등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은 안됩니다. 중개업은 안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지붕을 세우고 기둥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아닌 거 일단 X 해보겠습니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101동, 103호 누군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소위 권리금이죠. 예,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 대토권은 거래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개상물입니다. 금전 채권도 이거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3번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만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원룸은 직방입니다. 거래정보망하고 다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고,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돈 받고 광고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 직방, 한방, 다방 여러 가지가 있죠. 닥터아파트 이런 거, 다음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등록하려는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나무 밑에 직원을 취직하고 있으면서 개업을 하는 것은 상도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도 없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할 수 없다.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사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규정 없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하고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죠. 주식회사, 한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등록도 안 해도 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